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와 똑같은 사주 팔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몇 명이고 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지, 또한 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동일한 사주팔자를 가진 사람의 수를 알려면요, 내가 태어난 연의 출생자 수를 보고요. 이거는 해마다 통계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 수에서 365로 나누면 나와 생일이 똑같은 사람 숫자가 나와요. 여기에서 나누기 12를 해주면은, 지금은 24시간이지만 예전에는 자축이며 진사며 신유술 해 12의 지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시간까지 알려면은 12로 나누어 주면 나와 사주 팔자가 똑같은 사람의 숫자가 나와요. 여기에는 남자와 여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주 팔자가 동일하다고 해도 10년마다 다가오는 대운은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남자라고 그러면은 여자를 배제하기 위해서, 또 내가 여성이라 하면은 남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나누기 2를 해줍니다. 그러면 나와 사주팔자뿐만 아니라 10년마다 다가오는 대운까지도 모두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의 숫자가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을 예를 들면요. 이 양반이 1960년 12월 18일 미시생인데요. 60년생을 통계청의 출생자 수를 보면 79만 2,350명입니다. 여기에서 365를 해주면 윤석열 대통령과 생일이 똑같은 사람의 숫자가 나오고요. 나누기 12를 해주면은 사주 팔자가 똑같은 사람의 숫자가 나와요. 여기에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대우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운까지도 동일한 사람의 숫자를 알려면은 나누기 2를 해주면 90.45명이 나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과 사주 팔자뿐만 아니라 10년마다 다가오는 대운까지도 완벽하게 똑같은 대한민국 남성이요. 90.45명이 됩니다. 0.45명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적인 의미에서 보면 91명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동일한 사주팔자, 대운까지도 같은 사람의 숫자는 91명이라는 말씀이죠. 이들 91명이 모두 똑같은 인생을 사느냐,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 90.45명, 이걸 모집단이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샘플로 표본으로 한 30개 이상을 뽑으면 됩니다. 만약에 30개를 뽑았어요. 30개를 뽑아서 30개 중에 또 5개를 뽑아가지고 그 5개의 평균을 냅니다. 그것이 분포원. 또 환원시키고 또 5개를 뽑아가지고 그들의 평균을 낸 것이 분포2. 이렇게 표본 평균들의 분포를 하면은 틀림없이 정규 분포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통계학에서 규명이 된 중심극한 정리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이 91명이 어떤 분포, 어떤 인생을 사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중에서 30명 이상을 샘플을 추출해서 이들의 평균들의 분포는 반드시 정규 분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집단의 분포가 어떻든 간에, 모집단의 모양이 어떠하든 간에 샘플들의 평균들의 분포는 반드시 정규 분포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이 샘플들의 특성을 기술해 주는 것이 기술 통계입니다. 기술이 무슨 테크놀로지 기술이 아니라 기술, 서술, 설명해 준다는 거죠. 이 샘플들의 특성, 즉 평균이 얼마다,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인 표준 편차가 얼마다,
요걸 설명해 주는 것을 기술 통계라고 그래요. 이 기술 통계량을 가지고 이 모집단의 성격, 특성을 추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추론 통계예요. 즉, 이 샘플의 통계량, 즉, X바, 표준 편차, 요걸 가지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집단의 평균은 이 뮤라고 그러고요.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그럽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이 모집단의 파라미터인 뮤와 시그마인데 이걸 알 수가 없으니 이 샘플의 특성을 가지고 모집단의 특성도 이럴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샘플들이 정규 분포를 하기 때문에 이 샘플의 특성으로 모집단을 추론하면은 이 모집단의 특성도 이름 정규 분포를 한다고 추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이 91명은 동일한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동일한 인생을 산다고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숫자는 91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윤석열 대통령 한 분뿐이죠. 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한다는 이야기는 아, 이 91명이 모두 동일한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양을 가졌을 때, 즉 평균이 행복도라든지 사회적 성공의 정도가 그 평균 65점이고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시그마가 10이라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동일한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95점의 행복도를 느끼며 살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35점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동일한 인생을 살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다른 인생을 살까? 그걸 알아보려면은 이 정규분포의 특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규분포는요, 만약에 이 정규분포가 사회적 성공이나 행복도의 평균이 65점이고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0이라고 치면은 이게 거리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시그마 표준 편차예요.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10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55에서 75점짜리의 행복도와 사회적 성공을 한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동일한 사주팔자를 태어난 사람들 중에 68.3%는 55점에서 75점 사이에 분포한다는 이야기예요. 또 2시그마 범위면 1시그마가 10이니까 2시그마는 20이겠죠. 65 플러스 마이너스 20, 즉 45점에서 85점 사이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퍼센테이지가 95.5%라는 이야기고요. 3시그마, 1시그마가 10이니까 3시그마는 30이죠. 6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의 인생, 즉 35점에서 95점 사이의 인생을 사는 경우가 99.7%가 그렇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동일한 사주팔자를 태어난 대한민국 남성의 경우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전제는 가정은 이들의 이 정규 분포의 평균이 65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라는 가정에 의할 경우 35점에서 95점 사이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99.7%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동일한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35점짜리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들은 95점짜리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 35점, 40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 갑갑하고 어려운 그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는가? 어떻게 타개해서 이 오른쪽으로 80점, 90점 인생으로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그거는요. 여기에 머무러 있는 사람들은 야, 팔자 타령. 나는 사주팔자가 안 좋아서 사주가 사나워서 내 인생이 잘 안 풀려. 그리고 인생을 조금 그렇게 사주팔자 운운하며
자기 개념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아요. 반면에 이쪽에 있는 8, 90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아, 나는 사주팔자가 좋아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 출세했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남들 놀고 쉴 때 나는 놀지 않고 쉬지 않고 일했고 공부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첫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경영학에서 이미 여러 논문들에 의해서 확인된 것입니다. 이 긍정적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정서적으로도 안정돼 있어요. 그래서 욱하는 기질이나 그런 가능성도 적게 나타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섣불리 가볍게 행동, 나쁜 일을 쉽게 잘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노라는 강한 그 자기 효능감도 가지고 있고요. 또 인생을 살다가 곤란이나 역경에 대해서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역량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 다 긍정적인 자기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첫째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만이 80점, 90점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쉬프트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둘째는 이게 명리의 그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삼명통에 나오는 말인데요. 예, 똑같은 사주팔자로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부귀하게 살고 한 사람은 빈천하게 살아요. 그래서 가난하고 천하게 산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어요. 만일 나의 사주가 부귀하고 장수할 사주라도 사주로 태어났다고 해도 덕을 쌓지를 않고 또 끊임없이 배우지 않고 법과 도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찌 이 사주가 나의 인생의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똑같은 사주로 태어났다고 그래도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이 덕을 베풀고 타인을 위해서 좋게 배려하고 덕을 쌓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도덕과 법을 잘 지켜야 이쪽 안 좋은 쪽에서 좋은 쪽으로 자기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설명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카리스마 조차도 얼마든지 연습과 훈련에 의해서, 즉 자기 개발에 의해서, 즉 끊임없이 배움으로 인해서 카리스마 역량도 습득할 수 있고 강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 인생이 30점, 40점 잘 안 풀리고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요. 또 남을 배려하고 덕을 많이 쌓아야 되고요. 법과 도덕을 잘 지킴으로써 자기 인생을 80점, 90점 인생으로 변화시켜야 시킬 수가 있다고 이 삼명통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